내가 이 음악을 어떻게 알지? 그 곡은 아무도 몰라요. 소율이한테만 불러줬어요. 느리고 슬픈 피아노 선율이 대저택을 채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사모님은 같은 곡만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온 가정교사가 그 곡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연주되지도 않은 뒷부분을요. 사모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17년 전 사라진 아기에게만 불러준 자장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낯선 여자가 알고 있는 걸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여자를 이 집으로 이끈 걸까요?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집에는 이 진실이 절대로 밝혀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곡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듣는 선율인데 하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입에서 그 곡의 뒷부분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인데 어떻게 뒷부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러지? 난 이 곡을 모르는데. 3시간 전 하늘은 한남동 언덕길을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치매 초기 할머니 한 분을 경로당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30분이나 늦었습니다. 고택 앞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서하늘 씨 맞죠? 30분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길에서 어르신 한 분이 첫날부터 변명이세요? 고모 박미란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경영 일부를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시급 10만 원이면 뭐든 하겠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하지만 길에서 헤매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늘은 숨을 삼켰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고급 가구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고 화려한 집인데 가족 사진이 단 한 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도윤이 방이에요. 미란이 2층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창밖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새 선생님이야. 소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새 선생님이요? 이번엔 며칠이나 버틸까? 미란이 나가자 도윤이 처음으로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가난해 보이네요. 우리 집 이상한 거 느꼈죠? 사진 하나 없고 엄마는 맨날 피아노만 치고. 도윤의 눈에는 분노와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곧 도망갈 거예요. 다들 그랬으니까. 첫 수업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예상외로 똑똑했지만 의욕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되고 싶은 사람 있어?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이 집 사람이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집 사람인데요. 수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끝 음악실이었습니다. 미란이 특별히 당부했던 곳이었습니다. 저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하늘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한소연이었습니다. 당신이 새 선생님이에요? 하늘이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시선이 하늘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동전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희미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하늘은 이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자국은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오지 마요.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음악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열린 문틈으로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여보, 새 가정교사 내보내요.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안 돼요. 그 애는 안 돼요. 소연은 끝내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자네가 새 선생님이구먼. 이름이 하늘이라고? 할머니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시 자네? 하지만 그때 미란이 나타나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이고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 박준혁이 직접 하늘을 불렀습니다. 집사람이 자네를 내보내라고 했어. 하지만 난 자네를 쓰기로 했어. 하늘은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30분 늦은 이유가 뭐야? 길에서 길 잃은 할머니를 경로당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 이 집에는, 다만 음악실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 그날 오후 하늘은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음악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곡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이 곡만 반복해서 치고 있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깊이 묻어둔 기억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것처럼요. 하늘의 입에서 흥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아직 연주되지 않은 뒷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난 이 곡을 모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흥얼거렸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절로요. 그 곡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 곡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어요.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손목을 붙잡아 그 작은 화상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자국,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모릅니다. 어릴 때 다쳤다고만 들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혹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소연은 화들짝 놀라 하늘에 손을 놓고 황급히 음악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러면 바로 내보낼 거예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모님은 왜 저 곡만 반복해서 칠까요?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곡을 왜 자신은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혹시 뭐라는 걸까요? 하늘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어쩌면 하늘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매일 오후 2시에 고택에 도착해 도윤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가정교사해요? 어느 날 도윤이 불쑥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하늘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이 집에서 솔직한 대답을 듣는 게 처음이었나 봅니다. 아빠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 동생 학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집에도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기보단 좀 슬픈 집 같아.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또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곡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사모님은 같은 곡만 연주했습니다. 하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어머니, 춘자 할머니였습니다. 자네도 그 곡이 신경 쓰이나 보구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곡은 어떤 곡이에요? 춘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먼 옛날의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사실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또 여기 계셨네요. 방에서 쉬셔야죠. 미란이 다가와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쉬운 듯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자꾸나. 미란은 할머니를 데려가며 하늘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고택에서 나오다가 현관 앞에서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다시 해봐. 오진일 수도 있잖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빛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발견한 회장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 네, 이제 가려던 참입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왠지 힘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도윤의 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도윤이 벌떡 일어나 뛰어내려갔습니다. 하늘도 뒤따랐습니다. 음악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손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구급차 불렀어? 회장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도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모님이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회장도 따라갔습니다. 도윤아, 같이 가자. 하늘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요. 어차피 가도 소용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소용없어? 엄마는 절 안 봐요. 옆에 있어도 안 봐요. 하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의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가자. 선생님이랑 같이.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사모님은 진정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서 멀찍이 앉았습니다. 하늘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미란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미란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지만 하늘의 귀에 몇 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건강검진 결과 좋지 않다면서요? 누가 그래?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유산 정리나 경영권 이양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그런 얘기야? 대비하자는 거예요. 오빠도 알잖아요. 집안에 문제될 만한 일은 미리 정리해둬야 한다는 거. 미란의 시선이 잠깐 하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하늘은 차가운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문제될 만한 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아까 엄마가 널 안 본다고 했잖아. 왜 그런 거야? 도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는 항상 어딘가 먼 곳을 봐요. 내가 옆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처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입양됐다는 거.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 하늘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 집 사람이고 싶다고 한 거야?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택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춘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들어가서 쉬어라. 할머니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더 깊었습니다. 하늘이, 오늘 고마웠어. 도윤이 데리고 병원에 가줘서.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할머니는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자네는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으면. 네, 아니야. 늙은이 혼잣말이야. 할머니는 손을 놓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분명히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요. 이 집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사모님의 피아노 곡과 하늘의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과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모든 조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모님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끔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오래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도윤의 수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현관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미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17년 전 사건을 재조명하는 방송 특집 때문에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미라는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격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하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요즘 부쩍 귀가 밝아진 것 같네요. 미란은 하늘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늘은 다른 냄새도 맡았습니다. 공포의 냄새였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은 고택을 나서다가 정원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하늘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7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가 하나 사라졌다고요. 막돌이 지난 아기였다고요. 하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소율이었단다. 하늘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모님 이름이 소연이었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많은 일이 있었어. 모두가 죄인이 됐지. 모두가 죄인이 됐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평소처럼 고택에 도착했는데 정문 앞에 방송국 로고가 붙은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이 방송국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두 남자가 17년 전 미아 사건 특집을 위해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불법 침입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집사와 경비원들이 달려와 방송국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그들이 던진 한마디가 미란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이 나간다고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한 파출소장이 취재에 응했다고요.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국 사람들이 떠난 후 미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의 방에 들어가자 도윤이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그 소동을 다 지켜본 모양이었습니다. 17년 전 일, 도윤이 태어나기도 전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혹시 그 일에 대해 들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가 이상해졌다고요. 원래는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피아노 앞에만 앉아있게 됐다고요. 하늘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모님이 매일 치는 그 곡, 잃어버린 아이를 위한 곡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하늘은 고택을 나서다가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기둥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파출소장이 뭘 알아? 당신이 깔끔하게 처리했다며. 증거 하나 안 남겼다며. 처리했다. 증거. 그 단어들이 하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방송을 막아야 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새 가정교사도 신경 쓰인다고 했습니다. 소연이가 그의 손목 보고 이상하게 굴었다면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애가 그 아이면 17년 만에 돌아온 거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관없어. 증거가 없으면 그만이야. 17년 동안 버텼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란이 돌아서는 순간 하늘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미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1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하늘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한 화상 자국.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일까요?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고택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낯선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들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고 미란이 그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파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며칠 전보다 훨씬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앞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현실을 직시해야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영권 이양 문제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변호사님들도 다 오셨잖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어려. 그러니까요. 도윤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후견인으로서 경영을 맡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하늘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율이가 살아있다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그 얘긴 왜? 17년이 지났어도 난 포기 안 했어.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모든 건 달라지는 거야. 미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17년이에요. 이제는 됐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야.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집사가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남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떠난 후 미라는 한참 동안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의 방에 들어가자 도윤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유산 얘기. 도윤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고모가 내 후견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실 나한테는 상속권도 없는데. 하늘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양하니까요. 친자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상속 순위가 다르대요.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 알아요? 난 그런 거 상관없어요. 돈이든 회사든. 그냥 이 집 사람이고 싶은 것뿐인데. 하늘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곁에 있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고택을 나서다가 음악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멈칫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사모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하지 않고 그냥 건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몇 마디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내가 사모님의 어깨가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사모님이 17년 동안 무엇을 짊어지고 살았는지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또 여기에요? 아,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하늘씨, 미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집에 너무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교사는 가정교사일 뿐이에요. 알죠?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공부만 봐주면 돼요. 다른 건 신경 끄세요. 특히 미란이 음악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언니 일에는요. 미란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그날 내가 어쨌다는 걸까요? 미란은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하늘을 경계하는 걸까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늘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화상 자국,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있던 흉터,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늘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요. 고아원에 오기 전 자신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누가 자신을 버린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집에 오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만 하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송 특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택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미라는 매일같이 변호사와 통화했고 회장은 서재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음악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도윤의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방송될 특집 다큐멘터리 사라진 아이들에서는 17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은 한남동 아동 실종 사건을 재조명합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파출소장의 증언과 함께 새로운 단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고택의 외관이 잠깐 비쳤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하늘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방송에 내보내? 미쳤어? 미란은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운운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2층 계단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도윤도 뉴스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저거 우리 집 얘기예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년 전에 여기서 아이가 사라졌대요. 그 아이 찾는 방송인가 봐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저렇게 난리인 거구나.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하겠지.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느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묻어있던 불안함을요. 만약 그 아이가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두려움이요. 저녁 무렵 하늘이 고택을 나서려는데 미란이 앞을 막았습니다. 하늘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차가움과는 다른 뭔가 절박한 빛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이 집에 이상한 일이 많죠. 방송국에서 연락 오고 17년 전 일 들춰내고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씨도 뭔가 느끼는 거 있어요? 이 집에 와서 이상한 느낌 받은 거 없어요? 미란이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이 무언가를 떠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피아노 곡 말이에요. 언니가 치는 그 곡. 들어본 적 있어요? 하늘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여기 와서요. 미라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믿는 것인지 의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미란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 씨, 충고 하나 할게요. 이 집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특히 17년 전 일에는요.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 다칠 수 있어요. 하늘 씨가요. 그건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 비밀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문득 고아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누군가가 파출소 앞에 두고 갔다고만 말해줬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손목에 화상 자국, 그것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어떻게 생긴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늘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온 것도 대략 그 즈음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랐지만 원장님은 하늘이 2~3살쯤 되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슬픈 선율. 그 곡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속삭였습니다. 우리 소율아, 엄마가 사랑해. 하늘은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소율.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꿈속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송 특집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택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미라는 변호사들과 연일 회의를 했지만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고택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시험 기간이라 수업 시간을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낯선 광경이 보였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구나. 일찍 왔네. 네, 할머니. 그런데 이 사진들은? 할머니는 대답 대신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모님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소율이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저렇게 웃었어. 아기를 세상에서 제일 예뻐했지. 하늘은 사진 속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통통한 볼, 작은 손, 평범한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이 아렸습니다. 할머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아팠어.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기를 낳고 나서 이상해졌어. 처음엔 우울한 거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구나. 아기를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해치고 싶어진다고. 하늘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도 그랬어. 며느리가 아기를 데리고 나갔는데 혼자 돌아왔어. 아기 없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디 두고 왔냐고 물었지. 며느리는 대답을 못했어. 눈빛이 멍했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입을 열려는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사진들을 앨범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앨범 보고 계셨어요?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르시잖아요. 미란이 다가와 앨범을 가져갔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하늘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늘씨, 수업 시간 됐죠? 도윤이 기다려요. 하늘은 할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사모님이 아기를 두고 왔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럼 실종이 아니라 사모님이 직접? 수업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시험 공부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늘이 잘했다고 격려해주자 도윤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들어 도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는데 또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곡이었습니다. 느리고 슬픈 선율. 매일 듣지만 매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음악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곡이 중간쯤 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입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아직 연주되지 않은 뒷부분이었습니다. 첫날처럼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저절로. 그 곡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소율이한테만 불러줬어요. 사모님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그 손목을요. 이 자국, 소율이한테도 있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늘은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아기 때 내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았어요. 소율이 손목에 평생 흉터로 남을 거라고 했어요. 사모님의 손이 하늘의 손목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소율이야? 그 순간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사모님과 하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정신 차려. 17년이나 지났어. 소율이가 살아있을 리 없어. 하지만 이 아이가 우연의 일치야. 화상 자국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미란이 사모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언니 방에 가서 쉬어. 약 먹었어? 안 먹었지? 가서 약 먹어. 사모님은 미란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하지만 확인하는 게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미란이 사모님을 데려간 후 하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 화상 자국, 사모님이 실수로 만들었다는 그 흉터,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곡의 뒷부분, 그리고 소율이라는 이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소율이라면, 그렇다면 사모님은 자신을 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자신을 버린 가족이 됩니다. 하늘은 천천히 고택을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송 특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전 하늘은 고택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방송 예고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17년 전 한남동 아동 실종 사건, 새로운 증언 공개 예정. 기사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파출소장의 인터뷰 일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직접 봤습니다. 누군가 파출소 앞에 두고 간 아이였어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기사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뭔지는 방송에서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택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긴 사유지예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이 한 노인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러 온 겁니다. 17년 전 일을요.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확인할 거 없어요. 그때 일은 미제로 끝났잖아요. 미제로 끝난 게 아니라 미제로 남겨둔 겁니다. 누군가가요.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시 저는 이 근처 파출소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파출소 앞에 아이를 두고 갔어요. 돌진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하늘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한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손목 안쪽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동전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요. 하늘의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집에서 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결해서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윗선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는 이 집 아이가 아니니 상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파출소 앞에 있던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라고요. 노인이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7년 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이번 방송에서 다 말할 겁니다. 미란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잠깐만요. 그 방송 안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노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매수하시겠다는 겁니까? 매수가 아니라 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러 온 겁니다.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노인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나가려다가 문 앞에 서 있는 하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손목 좀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은 얼어붙었습니다. 미란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정교사예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노인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무섭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노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그 아이. 무슨 소리예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화상 자국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연의 일치예요. 위치가 똑같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17년 전 그 아이 손목을 제가 직접 봤어요. 노인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끈질기게 파고들었으면 당신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노인이 고택을 떠났습니다. 미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하늘씨, 오늘 일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아버지 병원비랑 동생 학비 감당할 수 있어요? 특히 언니한테는요. 언니가 또 이상해지면 어떡하려고요. 미란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설령 당신이 그 아이라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DNA 검사? 가족들이 동의 안 하면 못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집에 발 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당신 자리는 없어요. 미란은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소율일 수도 있다. 17년 전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등을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한편 미라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야.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7년 전 일을 함께 처리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파출소장 영감이 직접 찾아왔어. 방송에서 다 말한대. 그리고 미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가정교사 손목에 화상 자국이 있어. 그 영감이 확인했어. 그때 그 아이랑 똑같다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아. 방송은 못 막아. 하지만 저 애는 막을 수 있어. 미란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가정교사로 채용할 때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이고 동생이 대학생이래. 약점이 많아. 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면 돼. 절도든 뭐든.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전화를 끄는 미라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7년 전처럼 이번에도 깔끔하게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사모님이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늘도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송 특집 하루 전이었습니다. 하늘이 고택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그 옆에 서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서하늘. 우리 집 가정교사요. 경찰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서하늘 씨 맞으시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하늘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도윤군 방에서 고가의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200만 원짜리 롤렉스요. 가정교사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훔친 적 없어요. 가방 검사 좀 해도 될까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저 사람 요즘 이상했어요. 집안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캐묻고 다녔어요.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그 순간 경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은색 시계였습니다. 롤렉스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하늘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넣은 적 없어요. 현장에서 발견됐으니 일단 서에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이 하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요. 도윤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 시계 저거 제가 가방에 넣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아,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에요. 선생님은 안 훔쳤어요. 고모가 시킨 거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젯밤에 고모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누명 씌워서 쫓아내려고 한 거잖아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아, 이건 오해야. 고모는 그냥 뭐요? 17년 전에도 그랬대요? 깔끔하게 처리한다고요? 도윤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고모가 그때 뭔가 한 거잖아요. 소율이한테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찰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도윤아, 제발 입 좀 다물어. 왜요? 진실이 무서워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모는 항상 저한테 그랬잖아요. 넌 입양된 애라고. 피가 안 섞였다고. 그래서 맨날 눈치 보며 살았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진짜 딸이 돌아오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하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선생님은 몰라요. 이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 사람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것뿐이었는데 그때 거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경찰들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경찰은 돌아가세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이 미란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이가 한 말이 사실이야?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17년 전에 내가 뭔가 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해, 미란.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실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사모님이 움찔했고 도윤도 놀라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 딸이 사라졌어. 17년 동안 찾았어. 그런데 내가 뭔가 한 거야? 회장이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뭐. 회장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우리 소율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우리 소율이한테 뭔 짓을 한 거냐고. 회장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뭐. 미란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윤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도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씨, 아니 소율아. 하늘은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아. 내가 내 아이라는 거. 사모님이 떨리는 손을 뻗어 하늘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하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엄마 없이 자라느라.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사모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17년간 몰랐던 엄마의 온기가 처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 특집이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고택 거실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 사모님, 할머니, 도윤, 그리고 하늘도 있었습니다. 미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녁 8시 TV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사라진 아이들 -17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진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17년 전 한남동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을 재조명합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파출소장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고택에 찾아왔던 그 노인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밤 파출소 앞에 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돌진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다음 날 근처 대저택에서 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는 저택아이가 아니니 상관하지 말라고요. 노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저택 회장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미란의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그 여동생은 오빠의 회사 지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상속자로 지정되면 자신의 몫이 줄어들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동생이 조카를 일부러 정확한 건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의심됩니다. 방송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17년 전 자신을 버리게 만든 사람이 미란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 하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17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동생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 널 지키지 못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원망했던 가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족이요. 그때 사모님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하늘이 놀라서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7년 전, 널 버린 건 미란이만이 아니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내가 널 데리고 나갔어. 산후 우울증이 심했어. 아기를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널 해칠 것 같았어. 사모님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널 두고 도망쳤어. 정신 차리고 돌아왔을 때는 내가 없었어. 누군가 데려간 거야. 하늘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란이 자신을 버리게 만들었지만 처음 자신을 두고 간 건 엄마였습니다. 미란이가 뭔가 한 건 나중에 알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내 잘못이 먼저니까. 내가 널 버리지 않았으면 미란이도 손을 못 댔을 거야. 사모님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소율아. 엄마가 잘못했어. 17년 동안 매일 빌었어. 내가 살아만 있다면 무릎 꿇고 빌겠다고.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망해야 했습니다. 분노해야 했습니다. 17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게 이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안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냐고, 왜 찾지 않았냐고. 매일 밤 울었어요. 하늘의 눈물이 사모님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안고 싶어요. 17년 동안 못 안았으니까. 사모님이 하늘을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그날 뭘 했는지. 하지만 집안 체면 때문에 숨겼어. 다 내 잘못이야.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도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와.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나 17년 동안 혼자였어. 가족이 뭔지 몰랐어. 하늘이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집에 와서 알았어. 가족은 피가 아니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이 집을 17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야. 그게 가족 아니면 뭐야? 도윤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도윤을 안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17년간 쌓였던 죄책감과 원망과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7년 전 아동유기 교사 혐의였습니다. 방송 이후 전직 파출소장 외에도 여러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미란에게 돈을 받고 일을 처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실형이 예상됐습니다. 회장은 미란의 회사 지분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앞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 동생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해자인 제 딸에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99.99% 일치. 하늘이 소율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율이라는 이름은 아직 낯설어요. 하늘이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하늘로 살았어요. 그 이름도 저예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내가 편한 대로. 하늘은 고택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가정교사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7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기억은 없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도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햇빛이 잘 들어서. 도윤이 하늘의 방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는 밤에 좀 무서워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도윤은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나 누나라고 부를 수 있어?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누나라.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어색하면 안 불러도 돼. 아니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러볼게요. 누나.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이 생겼습니다. 17년 만에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아, 잠깐 나와보려무나. 정원 벤치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17년 전에 쓴 거야. 너한테.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7년 전부터 최근까지 매년 같은 날짜에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내 생일마다 썼어. 언젠가 돌아오면 주려고. 하늘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우리 소율아, 할머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늘은 더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할머니, 그날 파출소에 데려다 줬어야 했어. 직접 가서 찾았어야 했어. 근데 무서웠어. 집안 망신이 될까봐, 며느리 잘못이 드러날까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겁했어.
할머니가 비겁했어. 하늘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저 돌아왔잖아요. 할머니가 하늘을 꽉 껴안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하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하늘아, 고아원에서 많이 힘들었지?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친엄마처럼 돌봐주셨어요. 하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나쁜 기억만은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우리 소율이는. 며칠 후 사모님이 하늘을 음악실로 불렀습니다. 들어와. 사모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혼자서만 치던 그 피아노 앞에요. 이 곡 있잖아. 내가 흥얼거렸던 그 곡. 사모님이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들었어. 세상에서 너한테만 불러준 자장가야.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곡이었습니다. 느리고 슬프던 선율.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 속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곡이 중간쯤 왔을 때 하늘의 입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뒷부분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기억하는구나. 내 몸이 기억하는구나. 곡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하늘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모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시 불러줄래요? 이번엔 끝까지.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번엔 하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17년 만에 완성된 자장가였습니다. 일주일 후 고택 거실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와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요. 자, 다들 모여주세요. 회장이 가운데 섰습니다. 옆에 사모님이 섰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도윤이 양옆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이 인화됐습니다. 5명의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고 눈물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장이 그 사진을 들고 거실 벽으로 갔습니다. 17년 동안 텅 비어있던 그 벽이었습니다. 못을 받고 액자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걸리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죄책감으로 얼룩진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도윤이 하늘 옆에 섰습니다. 누나, 사진 잘 나왔다. 응, 너도. 두 사람은 나란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응, 뭔데? 누나는 후회 안 해요? 이 집에 온 거.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하늘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 와서 널 만났잖아. 동생이 생겼잖아.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도 가족 사진에 들어갔잖아.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황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7년 만에 돌아온 집, 17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17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은 17년 전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도 아빠 목소리도 그 집에서 보낸 시간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피아노 곡에 심장이 뛰었고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멜로디를 입이 흥얼거렸습니다. 머리는 몰랐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체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몸에 새겨진 기억. 특히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은 언어보다 더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애착은 몸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끌리는 장소, 처음인데 익숙한 냄새, 설명할 수 없이 편안한 사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어쩌면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내 존재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따뜻함이 언젠가 당신을 이끌어줄 거예요. 꿈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